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등과 관련 역사 왜곡을 해온 일본을 향해 강력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인의 강제 노역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경고한 건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경고에 담긴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오늘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동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이 군함도 등과 관련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만 주장을 해왔고 유네스코 쪽에서는 사실 관망하는 입장을 취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본에게 직접 유감이다, 강력 유감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제대로 알려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의미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갈등 사안에 대해서 당사국이 직접 해소하라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현장 조사단의 실사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제 동원과 관련된 유산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본의 군함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게 2015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산업화를 이끈 철강, 조선, 탄광 관련 23개 시설들이 등재됐고요. 이때 1940년대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뤄진 나가사키항 근처에 있는 군함도, 이곳도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네, 2015년 당시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했던 내용하고 일본의 2017년 이행경과 보고서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동원된 강제 노역이라는 부분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일본 산업을 지원했다. 그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은 산업유산 보존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비교해보면 일본이 어떤 왜곡에 힘을 실었는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세계유산 등재 조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군함도 등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는 건데 일본이 당시에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등재가 된 거 아니었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군함도를 비롯해서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 7개 이상의 사이트가 강제 동원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담긴 메이지 시대 이후에 태평양 전쟁기의 역사를 모두 포함하는 풀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강제 동원의 모든 역사를 알리는 조건으로 등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로 일본이 5년 만에 일본에 만들어진 게 현재 도쿄에 위치한 산업유산 정보센터죠. 이번에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공동조사단을 만들어서 여기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했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 약속 불이행의 유형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친일본적인 인사들과의 인터뷰 내용들로 일관되어 있고 강제동원의 어떤 당위성만을 주장한 전시로 일관되어 있죠. 사실을 더 왜곡시켜 놓은 전시를 할 수 있고요. 공간 입지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유산들은 대부분 큐슈 지역에 있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도쿄 한복판에 그것도 관공서의 어떤 별관에 조성되어 있거든요. 방문객이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 센터를 만든 거죠. 이 사실들을 실사단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예. 참 뭐랄까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척을 일본이 했는데 이게 막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다가 이걸 만들어 놓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한 내용을 담아 놓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국제기구의 조사로 인해서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본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 등재 약속 이행의 진정성은 사실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실상과 그 뒤에 가려진 그늘을 직접 유네스코에서 확인한 건데요. 앞으로 유네스코의 어떤 그런 태도도 보다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일본은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으로? 이제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는 올림픽입니다. 예. 시간이 매우 이제 촉박해서 아마 당분간 일본은 좀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지적받은 전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또 센터 이전도 제 생각에는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일로 일본은 상당히 이제 위상이 유네스코에서 좀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를 탈출하기 위한 어떤 절충의 조치는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유네스코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했음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앞으로도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면 뭐 하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맞습니다.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 불이행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세계유산 취소일 텐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로 볼 때 유산의 본질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에 약속만 이행된다면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약속 이행을 위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요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한 번 등재되고 나면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산 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파괴가 됐거나 완전히 훼손이 됐다면 취소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떠한 절충 방안을 찾아서 일본이 어떤 형태로도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하지 않게끔 노력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일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전 세계가 확인하고 인정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약속 이행을 위해서 유네스코가 직접 나서도록 좀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유네스코가 놓칠 수 있는 것들, 어떤 진실과 어떤 그런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강제동원과 또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역사 왜곡의 어떤 그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화상 연결해서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